안녕하세요. 이번에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면접은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준비했고요. 좀 보면서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먼저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진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면접은 우선 다양하게 물어봐요. 정말 다양하게 물어봐요. 교육관부터 시작해서 시사, 놀이, 다양한 책, 옛날에는 사자성어도 물어봤다고 하고요. 진이가 온다면 소원을 어떻게 빌 거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 시책이 중요하면 어떠한 지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고문은 1차 발표와 함께 나오게 될 거예요. 1차 발표가 제가 알아보니까 12월 9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12월 9일까지 기다리기는 힘드니까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작년에 나왔던 공고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공고문 참고하시면서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글로라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면접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할 건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평가원 출제인지 아니면 자체 출제인지부터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평가원에서는요, 충북, 충남, 대전,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이 있었고요. 자체 출제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세종 지역이 있었어요. 자체 출제 지역에서는 수책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교육관을 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마다 문항수, 구상 시간, 답변 시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문 꼭 보시고 내가 몇 분 안에 말을 해야 되는지, 몇 분 안에 구상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면접의 주차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주차는 쉬기 맞습니다.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쉬셨겠죠? 그러면 2주차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2주차에는 개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때 봐야 할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면접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교육관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내용들은 제가 주차별 계획 안내드린 다음에 봐야 할 자료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챕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2차 스터디 준비하기입니다. 밴드 스터디 같은 건 먼저 2주차, 3주차에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3주차에 갔을 때 이제 개인 공부는 계속 가야 돼요. 면접은 개인 공부는 9주차까지 계속 갈 거고 3주차부터 미리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주차에는 이래야 돼요, 4주차에는 이래야 돼요, 이런 정답은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1주차만에 좀 개인 공부 정립이 되신다면 2주차부터 그냥 구상하는 거 시작하셔도 돼요. 그렇게 3주차, 4주차 선생님들 역량에 따라서 3주차, 4주차에는 예상 문제, 즉 기출 문제를 보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나는 어떻게 대답할 건지 생각도 해보고, 정말 생각이 안 난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을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좀 궁금하다면 그 답변도 하나씩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책들은 복기만 해놨다 뿐이지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합격 선생님들께 다양한 책을 받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답변들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만 들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책들에 적힌 다양한 답변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되 선생님만의 답변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주차 이상부터는 그 시간 안에 직접 구상을 하고 시간 안에 시연을 해보시는 연습을 그때부터 시작해보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주차부터는 꼭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주차까지 뭐라고요? 개인 공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엔 봐야 할 자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논술도 봤고요. 1차 연관에서 교사론, 안전, 복지 이런 내용들도 다 다시 봤어요. 그리고 시사에 대해서도 놓칠 수도 없었고, 저는 자체 출제 지역이라 시책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시책을 끼고 살았어요. 다양한 기출, 그리고 스터디에서 나오는 다양한 예상 문제, 강의 예상 문제 이런 것까지 모두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놀이, 이해 자료, 실행 자료, 해설서, 그거 꼭
보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놀이사례집을 보신다고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사실 저는 놀이사례집을 못 봤거든요. 근데 다음에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사례에서도 면접에 소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업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도 다양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그냥 넘기면 안 되겠죠. 예상 문제 만들어보고 나만의 답변들을 만들어 놓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기출 문제를 타이핑으로 쫙 정리를 해서 저만의 답변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어떠한 경험을 했었고 이 경험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고 내가 교직에 나와서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교직과도 정립을 했었고 내가 좋아하는 책은 이거고 이 책에서 마음에 가장 남는 구절은 이거고 이 구절로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까지 문장으로 해가지고 쫙 정리를 해놨었어요.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전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 과정도 1, 2주차에 2, 3주차에 해놓고 그냥 두시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9주차까지 계속 읽어보시는 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책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다음에 2021년이죠.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도 자료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도 자료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보도하는 자료들, 기사들로 나오는 자료들인데 그 보도 자료를 보시면 이 지역에서 중점 사업은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보도 자료를 보는 이유는 이 지역에 나 관심 되게 많아요. 나 이 지역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나 한번 뽑아주실래요? 나 한번 같이 일해볼래요? 라는 그런 시선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 지역에 관심이 많아야 내가 답변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저는 답변에 저희 지역에 대한 이름을 몇 가지 계속 끼워 넣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시선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땡땡 유아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유아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도자료를 내보낼 거고 그리고 이 유아 놀이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유아 놀이를 다양하게 한 그런 놀이터나 과정에 대해서 현실 선생님들이 체험을 하고 보고를 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최근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서론이나 내용들을 계속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저희 지역도 그랬어요. 보도자료에서 제가 두세 번 정도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제가 체크를 해두고 시책에 필기로 옮겨두었어요. 시책에 필기로 옮겨두어서 그걸 시책을 볼 때마다 계속 보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시책은 주요 업무 계획이에요. 주요 업무 계획을 계속 보면서 그 보도자료에 나온 사업들을 계속 읽어봤어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 즉답형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어떠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제 지역이죠. 어떠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교사들끼리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답변에 녹여내었습니다. 시책을 답변에 녹여낸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어떠한 즉답형 1번 문제가 나왔을 때 즉답형 1번 문제에서 서론이나 결론의 이야기를 넣어준다던가 1번, 2번 지역마다 개수가 다르겠지만 그 답변들 한 줄에다가 그 지역의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시책에 나온 내용들을 끌어넣어서 자연스럽게 나 이 시책 알고 있다, 나 이 지역에 관심 많다 이러한 과정들을 답변들을 녹여내면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시책을 답변에 녹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정 놀이 과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단순히 그냥 놀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가 아니라 놀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면 선생님들끼리 다양한 답변을 말하실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몇 개의 답변은 겹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답안을 체크하는 점수는 따로 있지만 그 선생님을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면접에서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야기를 듣게 만들려면 물론 첫인상도 중요해요. 내가 깔끔하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음색이나 발음 빠르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말하는 답변에 그 사람들이 관심만한 키워드를 넣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보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시고 그 지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를 하시고
시책을 공부하시면서 시책을 답안에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을 언제부터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일주일 쉬시고 2주차 때부터 그냥 바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보도자료도 저는 한 6개월 전 거부터 계속 봤거든요. 보도자료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시고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이 아마 12월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서 미리 익혀보는 거예요.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물론 지역에 따라 크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스터디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면접 스터디를 읽는 스터디를 했었고 세트로 말해보는 스터디 그리고 밴드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읽는 스터디는 그냥 저 혼자 했었어요. 다양한 자료들을 계속 읽었어요. 그냥 회의실도 저는 마지막에 나왔을 때 회의실 다 정독을 하고 갔었고 강의에서 나누어지는 다양한 자료도 강의 끝나고 그냥 밑에 카페에 내려가서 평광펜으로 중요한 키워드 칠하면서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2, 3일 후에 한 번 더 읽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떠한 A라는 지역이지만 B라는 지역에서 놀이를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B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놀이 자료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관련 자료를 탐독하는 스터디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원세트 말하기 혹은 투세트 말하기, 구상하기, 시연하기 스터디가 있어요. 이 스터디는 홀로 하셔도 좋고 짝수 스터디를 하셔도 좋고 번개로 만난 스터디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밴드 스터디예요. 저는 밴드 스터디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스터디원들이 모여 한 6명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월, 화, 수, 목, 금하고 일요일은 쉬었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으로 간다면 하루에 한 사람씩 요일을 정해서 문제를 하나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문제씩 나오겠죠. 근데 한 문제가 아니라 한 게시물에 두세 문제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스터디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문제씩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 포함해서 6명이 하루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을 쭉 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문제에서 문제를 출제한 사람도 답변을 담으로써 출제 의도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답변 보면서 나도 같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나도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야겠죠. 그리고 저는 문제를 낼 때 단순히 문제를 내지만은 않고 이 문제를 어디서 냈는지도 포함을 했어요. 스터디를 한다면 주요 업무계에서 문제를 냈지만 주요 업무 계획의 몇 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라고 문제를 낼 때 같이 표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내용을 정말 모르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때 뭐 시책이라면 시책에 나와 있는 페이지 수를 보고 기사라면 그 기사를 보면서 지식들을 좀 더 정교하게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스터디에서 구상과 시험만 스터디가 아니라 이야기 나누기도 스터디가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지역마다 그 면접으로 대답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들이 모자르거나 남아요 이렇게 걱정이 되셔도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15분이 시계를 안 보고도 15분에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갔을 때는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을 굉장히 연습을 했는데도 현장에 가서는 2차 시험 현장에서는 말이 빨라져가지고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3분 동안 제가 생각해 놨었던 클로징 멘트를 하고 웃음을 받으면서 퇴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문제를 보면서 생각한 건 키워드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길게 문장이 나오는 것을